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혹여 확진자와 접촉하지는 않았을까 그 동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며 동선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는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이용이 폭주하면서 오전 한때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동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14일 표 발권, 기차가 전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기차 타고 이동했다는 다음 날도 어느 역인지 어디로 갔는지도 없습니다. 역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자가용을 이용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확진자가 발생한 춘천시는 방문한 업소 상호는 물론 기차를 탔으면 어느 역에서 탔는지, 이동 수단은 뭔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까지 나옵니다. 강릉시도 정보 공개에 적극적입니다. 타 지역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는지 호텔은 이름까지 재난 문자로 통보합니다. 홈페이지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동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자유롭게 의견을 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초구 확진자가 지난 13일 원주 여행 후 강릉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고 알렸는데 정작 원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었습니다. 원주로 오는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원주에 있는 동안 모든 접촉자를 파악해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 불안을 더 가중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다 접수다 분류돼서 깔끔하게 정리된 걸 이렇게 굳이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는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주시 동선 공개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동선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은 보이지도 않는다. 걸린 사람만 인권이냐 등 원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글과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라고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요구했다. 구색이지 구색. 네, 저희들이 봤을 땐.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지역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발 추가 확진이 이어진 이후 연휴가 끝나자마자 원주시장은 한옥마을 유착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방송사 토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릉시는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17일 입국한 강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학기를 앞둔 대학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2학기 대면 수업을 계획했던 도내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학생은 강원대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이 유학생은 입국 직후 강원도청 수송버스를 타고 환승진 문막을 거쳐 춘천으로 들어온 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강원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서 바로 검사 받고 학교 기숙사로 그냥 바로 이동해서 자기 방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할 전혀 없죠. 감염 유학생이 머물고 있던 강원대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에는 최근 입국한 27명의 한국어 연수생을 포함해 42명의 유학생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대 100명을 비롯해 도내 8개 4년제 대학에 300명가량이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도 내 대학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31일 2학기 개강이 불과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강원대를 비롯한 7개 대학들은 2학기에 소규모 실험 실습 과목 등 전체 강좌의 30-40%를 대면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학들은 2학기 수업 방식은 물론 기숙사 운영과 학사 일정 전반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비상대책위를 매일 열고 아니면 더 확산이 되는지 그걸 좀 고려해서 이번 주 금요일쯤 다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학기 개강 밑에 다시 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가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학기 전교생 등교 수업 방침에서 등교 원격 수업 병행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교생이 300명이 넘는 학교에 오는 9월 11일까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라는 권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전교생 300명 이상 학교는 185개 학교로 현재 등교 중인 학교는 70곳입니다. 그러나 초등 1, 2학년은 학력 격차 해소, 고교 3학년은 대학 입시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강릉시가 관광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관광 상설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공연 일정이 중단되고 추후 일정도 불투명해 문화예술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새로 부임한 강릉부사를 위한 축하연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곱게 차려입은 소리꾼들은 흥겨운 가락을 선보이고 풍악 속의 춤꾼은 신명나는 춤판을 벌입니다. 강릉시가 마련한 관광 상설 공연으로 관객은 물론이고 예술인들도 목마름을 해소하는 단비가 됐습니다. 이 공연을 엄청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연 하기까지도 너무 이제 많은 취소들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의기도 자꾸 떨어지고 소외감도 많이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런데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공연 개시 닷새 만에 공연 일정이 멈췄습니다. 다음 달까지 사전 관람 예약 인원만 1,2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강릉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단 8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공연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당초 3월부터 계획됐던 공연이 코로나19 사태로 늦어졌는데 또다시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생활고까지 겪었던 지역 예술인들은 땀 흘려 준비한 공연이 중단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조금 공연 창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들과 대면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들을 형성을 하는 게 그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볼거리를 통해 침체된 야간, 숙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려던 상설 공연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춘천시청 주무관의 영결식이 어제 춘천시 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아기 아빠이자 책임감이 강했던 젊은 공무원의 마지막 길, 허주희 기자가 담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활짝 웃는 사진이 영정사진이 됐습니다. 1988년생, 올해로 32살이 된 춘천시청 이영기 주무관입니다. 1살 배기 아기 아빠이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된 패기 넘치고 마음이 따뜻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고별사를 읽던 동료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으신 가족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13일 만에 춘천시 장으로 치러진 영결식. 유족과 동료들이 눈물을 삼킨 채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춘천시는 이 주무관을 8급에서 7급으로 특별 승진 추서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순직을 신청했습니다. 춘천시청 1층 로비에는 의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고 연기 나무도 심기로 했습니다. 오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함, 참으로 원망합니다. 의암호 사고가 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진 강변에는 휘어진 나무와 수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퇴적물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폭폭 찌는 무더위에다 강변은 진흙탕으로 변한 탓에 수색도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의암댐 수문을 모두 닫은 뒤 경찰 군부대와 함께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입 인원만 3,700명이 넘습니다. 날씨도 뜨겁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도 물이 금방 빠지는 데라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많이 힘들지만 또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아직 미궁입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 춘천시청과 인공수초성 관리업체 등 11곳을 압수수색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번 주 중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시는 서울 광복절 집회에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주최 측의 요청에 명단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절 집회와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판정까지 받으면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집회에는 김진태 전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민주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은 방역당국의 요청대로 김 전 의원과 집회 참가자들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창모 시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2018년부터 지리적 우위와 군사시설 기반 완비 등의 당위를 가지고 육사 이전에 대비해 왔다며 도내 시군이 경쟁에 뛰어든다면 원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육사 이전은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는 건 아니라고 그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축소 개최할 예정이었던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은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최근까지도 해외팀과 군부대 경연을 폐지하고 먹거리 부스를 없애는 선에서 이른바 축소 개최를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결국 축제 전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정선포럼 2020 행사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정선 하이원 그랜드 호텔 컨벤션 타워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센터가 주관하는 정선포럼 2020에는 정부와 유엔 관계자, NGO 단체, 기업인 등이 참석해 코로나 사태 이후의 강원도의 미래와 그린 뉴딜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정선포럼 2020은 평창올림픽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평창포럼을 잇는 행사이며 올해부터는 올림픽 개최 도시의 균등 발전을 위해 정선에서 매년 열립니다. 도내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8월 이후 도내 해수욕장에서 신고된 해파리 쏘임 사고는 강릉 463건, 양양 66건, 속초 20건 등 모두 6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동의 본부는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과 안전 점검을 긴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오는 22일 인제군 원통 생활체육공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DMZ 팝 덕분에 콘서트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콘서트는 방역복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형식으로 기획됐지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국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철원과 경기도 연천에서 집중호우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 2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로 발견된 지뢰는 아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 종류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수거된 지뢰는 모두 21발로 늘어났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병력 1000여 명, 장비 340여 대가 투입된 가운데 접경 지역 지뢰 탐색 작전을 실시 중이며 주한 미군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레고랜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문순 도지사와 도집행부 3명, 강원도 의원 46명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 지사가 100년간 무상 임대에 건물 공사까지 해준 대가로 받은 8%의 임대료 수익 배분마저 30%에서 3%로 깎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의회는 잘못된 자료를 통해 승인한 레고랜드 총괄 개발 협약을 원천 무효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해왔습니다.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서울시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과 일자리를 찾는 서울 시민을 연결해주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100명이 모집되는 신청자들은 두 차례로 나눠 9월부터 11월 사이에 9박 10일 동안 춘천과 양구, 인제에서 토마토와 사과, 고추 수확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들은 농가가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과 숙박, 상해 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을 농촌 일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손 지원 사업도 펼쳐집니다. 양구군은 오는 28일까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중장년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해주고 임금을 지원하는 농촌 인력 공급안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중장년 인력에 대해서는 하루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만 원이 지원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이나 농가의 부담은 없습니다. 접경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군 장병의 나라사랑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장벽 감축과 위수지역의 확대로 인해 지역 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라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과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화천군에 이어 군장병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를 우대업소로 선정하고 장병의 나라사랑카드 사용액의 3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과 방역 등 학교 업무 가중으로 중지됐던 학교 대상 종합감사를 오는 9월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 대상 25개 학교 가운데 신청을 받은 22개 학교 가운데 16개 학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수감 자료도 51%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